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스페인에 오시는 여행자분들을 제가 만나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1등, 2등, 3등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느 나라가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1등, 2등, 3등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곳은 다들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2등과 3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프랑스일까요? 독일일까요? 영국일까요? 아닙니다. 2등은 정말 땅이 큰 나라죠. 예, 바로 중국입니다. 2등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른 어떤 왜 관광 대국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이제 꼽더라고요. 그런데 2등이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3등은 어딜까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3등은 스페인입니다. 1등인 이탈리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55개나 되고요. 2등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55개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2등이냐? 이 지속되어 온 역사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순위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은 이탈리아 55개, 2등은 중국 55개, 그럼 3등 스페인은 세계문화유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네, 4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암벽화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여행 오셨을 때 가볼 만한, 그리고 스페인의 세계문화유산을 꼭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곳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간단하게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984년 아람브라 궁전과 헤네랄리페 정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과거 이슬람인들의 거주지였던 알바이신 지구가 유네스코에 함께 등재되게 됩니다.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 때문에 좀 이름이 많이 익숙하시죠?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스페인 국토 회복을 완성시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스페인 남부에 있는 꼬르도바라는 도시에 가시면요, 메스키타라는 사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스키타 이슬람 사원은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10년 후인 1994년에는 꼬르도바 역사지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현재 메스키타 사원은 아주 독특한데요. 카톨릭인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 메스키타 내부가 한쪽은 이슬람 사원이고요, 한쪽은 성가대석과 제대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들어가시면요, 똑같은 공간인데 한쪽에는 이슬람 사원, 한쪽에는 그 성가대석하고 그 제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톨릭과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유적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꼬르도바의 역사지구입니다. 자,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성당으로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 바로 이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부르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이 멋진 대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석과도 같은 정말 멋진 고딕 양식의 성당은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부르고스 대성당은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이 성당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고딕 양식을 본따서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자, 이 엘 에스코리알의 왕립 수도원과 유적지는요, 1557년 생캥탱 전투에서 이 스페인이 프랑스를 무찌른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펠리페 2세의 명령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 내부는 수도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그리고 판테온,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볼거리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가우디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바르셀로나를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1984년에 가우디의 여러 작품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죠. 2005년에는요, 더 많은 작품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엘공원, 구엘궁전, 까사밀라, 까사 비센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탄생의 파사드,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 예배당, 그리고 까사 바티오, 콜로니아 구엘 지하 예배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가우디의 작품들을 꼭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빌라는요, 스페인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1세기 성벽 안에 있는 역사적인 중심지와 성벽 밖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이 이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이 중세성벽, 1090년부터 1099년 사이에 지어진 이 중세성벽은요, 이슬람인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완벽한 중세성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에 오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오는 경우인데요. 이 순례길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콤포스텔라 대성당과 주변의 구시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꼭 둘러보아야 할 곳들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야고보 성인이라는 스페인 이름이고요. 콤포스텔라라는 이제 단어는 라틴어의 합성어인데요. 스페인어로는 캄포 데 에스트레야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별들의 들판입니다. 야고보 성인의 그 무덤이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고비아는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세고비아의 알카사르 세고비아의 대성당, 그리고 로마 수도교를 포함한 전체 구시가지가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고비아라는 마을은요, 스페인 국토를 하나로 회복했던 이사벨 여왕의 대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로마인들이 물을 끌어왔던 수도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성이라 불리는 알카사르까지 참 볼거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새끼돼지 먹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국사 시간에 알타미라 동굴이라고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티아나 델 마르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요, 구석기 시대의 벽화로 198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요, 스페인 북부에 있는 17개의 다른 동굴들까지 모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현재 이 알타미라 동굴은요, 일반인들의 출입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알타미라 박물관이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알타미라 동굴을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페인 북부를 다니다 보면 오비에도라는 도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비에도는 옛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네스크 이전의 양식을 가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198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스페인이 이슬람으로부터 국토를 회복하게 된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아스투리아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스투리아스 꼬바동가에서
벨라요라는 장군이 이슬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된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아스투리아스의 꼬바동가를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오시면 반드시 꼭 한번은 들러보셔야 할 곳, 바로 톨레도입니다. 스페인의 옛 수도이자 따호강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예요. 이 톨레도 구시가지는요 1986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고요. 스페인의 수석 성당인 톨레도 대성당, 그리고 그리스 화가였던 엘 그레코라는 화가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톨레도의 전경은 정말 환상적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톨레도 오시면 이 톨레도의 전경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까세레스라는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 동네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로마네스크, 이슬람, 고딕,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기념물과 이슬람 시대에 30개 이상의 탑을 가지고 있었던 이곳은요 1986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코 하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스페인 이베리코 하몽 4대 생산지 중 하나가 바로 이 까세레스라는 도시가 있는 엑스트레마두라라는 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까세레스나 이 엑스트레마두라라는 지역을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하몽을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비야. 세비야는 너무너무나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세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념물들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인데요. 1987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오페라 까르멘의 본고장이자 거리가 온통 오렌지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도시는요, 스페인에서 가장 이색적인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페인 광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라망카라는 도시입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곳은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88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요로 광장이 있고 독특한 돌의 색깔 때문에 마치 도시 전체가 황금으로 덮인 인상을 받게 합니다. 우주비행사 그리고 개구리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조금 전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1993년입니다. 2015년에는 4개의 순례길이 더 추가가 됨으로써 총 5개의 순례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순례길의 종점은 분명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인데 순례길의 0km 표식은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아닌 거기서 서쪽으로 80여 km 떨어진 피스테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례길을 오시는 분들은 피스테라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주 멋진 대서양 바다를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메리다라는 도시는 또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메리다라는 도시도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만나실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로마의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기원전 25년에 세워진 고대 로마 도시로서 원형 경기장, 반원형 극장, 로마 수도교, 로마의 다리 등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993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반원형 극장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가셔서 로마인의 복장을 하고 그 복장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의 복장을 하고 그 로마 유적지들을 한번 다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꾸엔카라는 도시는요, 자연과 그리고 건축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요새 도시입니다. 약간 미니 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집들은요, 옛날에 거주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지은 집들이라고 합니다.
1996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이곳에 있는 파라도르 호텔은 옛날에 수도원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1박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발렌시아 하면요, 여러분 오렌지 또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음식이죠, 빠에야라는 음식을 떠올릴 텐데요. 실크 무역을 위해서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이 지중해 상업도시의 힘과 부를 보여주는 멋진 건축물인데요. 발렌시아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무역 교류에 있어서 아주 큰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의 시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1996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자, 이곳은요 라스메둘라스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야외 금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는 데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스페인에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자연 환경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에는요 가우디의 작품들 이외에도 건축가 도메니크 이 몬타네르라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도 아주 유명한데요. 바로 2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빨라우 음악당과 그리고 산파오 병원인데요. 빨라우 음악당을 카탈루냐 음악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 들르는 곳이기도 하고, 이 산파오 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둘 다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 들르시게 되면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는 알칼라데 헤나레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계획된 대학 도시이자 세르반테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아케이드 거리와 세르반테스 광장,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생가 등 볼거리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1998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수도 마드리드에서 국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8가지 스페인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21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페인 여행을 오셨을 때 꼭 들러보시면 좋을 곳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스페인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